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희입니다. 주말에 편히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조금 어,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좀 포항 경주 좀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좀 비상장 업체 하나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또 대표자님 만나가지고 공장 이런 부분 좀 견학도 하고요. 그리고 좀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좀 늦게 올라왔는데 피곤하더라고요. 아침에 뭐 시장 여름 좀 점검을 해봤는데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CPI, PPI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좀 환호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 뭐 1,400원 중반까지 갔다가 1,300원 초반까지 빠졌었고 다시 한번 1,3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11원 넘게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조정을 좀 이어나가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추세 깨지기 전까지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즉 이거는 아직 쉬어간다. 쉼표인 거지 마침표는 아니라는데 일단 저도 같이 줄을 서고 싶고 그러한 흐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유예를 하니 많이 치고 받는 모습, 치고 박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시장은 또 이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 이런 불확실성 좀 일부 노출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형 따라 동생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금투세 이후에 민주당에서 가능성 열어두고 있죠. 결정이 되게 되면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성장주, 기술주, 개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가 있는 코스닥 중심으로 좀 더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코스피는 뭐냐? 외인과 기관, 특히나 이런 외인의 수급 이 부분에 기인했었죠. 최근의 강세는. 그러다가 환율, 저가 매수와 중국물 비중을 채우는 모습으로 올라왔었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환율도 가파르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마찬가지로 일부 이렇게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띄고 있고요. 그러다가 또 빠지면 사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지금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방향성을 우리가 후행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벌어졌다 판단하시는 분들은 5일선이나 11선 이런 부분 기준선 잡고 그런 부분에 따른 현금 조절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는 20선이 아닌 지수저가 14인평 이 부분을 추세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꺾이기 전까지는 일단은 홀딩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 사실 코스피가 이렇게 쉴 때 외인들의 수급이 치고받는 모습이 나타날 때 금투세 이후에 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또 코스닥을 중심으로 기술주 성장주 랠리가 나타나면서 피맞추기가 나타날 법도 한데 지금은 그러한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올라올 때 못 올라왔었고 코스닥 쉴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쉬어버리는 코스닥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될 때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정 나올 때 뭐 살까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한 관점에서 쉬어가고 있는 IT 반도체 중에서 기판 체크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아비코전자 체크를 했었죠. 오늘도 0.8% 정도 올라오는 모습 같이 포착되고 있네요. TLB, YMT, DDR5 관련 올라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이 돌고 있고 대덕전자, 심텍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박스코인이죠. 심텍 마찬가지로 박스코인이죠.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돌파 나오는지 여부 다시 체크하면 되겠죠. 돌파는 그렇죠. 추세선, 장기편, 기존의 고점 이런 식으로 기준선 잡고 살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하면 되죠. 급등, 급락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격이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로봇 관련주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이격 거의 붙어 있었죠. 이 로보틱스 오늘도 1%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코멘트 해드렸어요. 그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샀다가 뉴스 나오고 이러면 좀 챙길 거 챙기자
32도 50% 팔고 나머지 또 지켜보면 된다. 체크해드렸죠. 상단 돌파해버렸고 추가적으로 윗골이 달렸고 그죠? 8%까지 올랐다 2.6%에 마무리됐으니까. 그리고 오늘 1% 올라오는데 상승 추이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32동 50% 챙겼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홀딩 하면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적인 종목들 빠르게 점검을 하죠. 코스피에서는 은행, 보험 일부만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음식료 일부. 뭐다? 경기 방어업종이다. 미국도 보시면요.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 그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미국도 3대 지수 모두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12월 14일 FOMC가 있는데 75bp 인상 가능성 얘기 나옵니다. 올라갔고 12월 달은 현재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다수이지만 그래서 나머지는 빅스텝이죠. 다수이지만 그 CPI, PPI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또 75bp 인상 가능성 올라오면 시장 또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최근에 급락 CPI, PPI 발표 이후에 환율 급락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튀었고 환율이 튀면서 외인의 수급이 빠졌고 그죠? 차익션 나오면서 수급 빠졌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 쉬어가고 그와 함께 코스닥도 금투세와 관련된 흐름 이런 부분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 같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 크게 많이 밀렸죠. 그 이유는 중국에서 6개월 만에 코로나 사망자 발생했다. 그런데 87세 남성이다. 중증 폐렴으로 상태가 악화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감기, 폐렴 이쪽으로 악화되면서 이제 사망자 이런 부분은 항상 있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화장품, 리오프닝 같은 중국 소비 관련된 주요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경기 방어 업종군 코스피 그리고 이런 리오프닝 소비주 하락함과 동시에 환율과 더불어 바스켓으로 때리니까 그동안에 올라왔었던 이런 경기 민감주까지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지수와 방향성, 궤를 같이 하는 거고 경기, 민감주 안에서는 우리가 조선주 좀 편입을 해놨죠. 전략적으로. 실적과 더불어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강하게 올라올 수 있고요. 카타르 쪽이 또 지금 월드컵 진행 중에 있는데 또 LNG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잖아요.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또 하나 모멘텀 기대해보죠. 카타르 관련 LNG선 발주는요. 올해는 끝났고 내년 하반기 이런 부분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코스피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코스닥에서 보시면요. 월드컵 테마예요. 테마. 주리오, 제주맥주, 국순다, 그리고 교촌, F&B 뭐 이런 테마.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 상승 이후에 죽이는 모습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맥주에서는 제주 맥주 뭐 이런 쪽이 올라오는데 아시겠지만 이런 쪽도 테마입니다. 오늘 24%까지 올라오는데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이 그냥 분할로 팔아가기 좋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실로 사기에는 좀 겁이 많아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적 나오는 하이트 진로로 보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테마주는 테마주스럽게 그냥 따라갈 수는 있을지언정 테마주는 대장주 이런 쪽만 세게 움직이고 대장주 빠지면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있으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더 빠져버리죠. 우리가 증시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죠.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아 그리고 이쪽이 뚜껑을 열었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레몬레이 18%까지. 저라면 보수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레몬레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으로서 기존 고점 넘겨버리고 시초가, 저가로 해서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오늘 아침에만 샀어도 아침에 시가 보시면
한 6% 정도 해서 지금은 18%니까 먹을 자리는 있었겠죠. 물론 저라면 못 따라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프로가 넘겼습니다. 금토일 일주일에 3회씩 방송을 하는데 사실 생소하죠. 일주일에 3회씩 방송하는 게 자신감인지 얘기가 나왔었고 시청률 보여주면 10.8%, 6.1, 8.8, 10.8 두 자릿수. 최근에 두 자릿수 기록을 하면 대박이죠. 3회 만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입소문 나면 다음 주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복권을 긁어봤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확인 이후에 추가적으로 쏴버렸죠. OTT, 또 세제 개편 관련된 정부 지원책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 다만 나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올라왔던 거는 다 윗골이 달면서 좀 일부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레몽레이는 나 혼자만 이제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게임주 12월 3일 칼리스토 프로토콜 크래프톤 지스타 마감이 되었죠. 성황리에 지스타도 성공을 했어요. 지스타 202 18만 4천 완전 최우선 진행 온라인 참가는 100만에 육박했다. 그죠? 18만 명 몰렸다. 100만에 육박했고 뭐 피해거지 네오이즈 해보기 위해서 뭐 1시간 2시간 줄 섰다더라. 칼리스토 프로토콜도 마찬가지 뭐 1시간씩 줄 섰다더라.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거에 따른 경계감도 있었지만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좀 오늘은 차익 실현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죠. 네오이즈, 크래프트 이러한 종목만 일부 좀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차익 실현. 특히 지난주 강했던 롱투 코리아 또 이런 중국도 흔들리니까 마찬가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특징적인 뉴스가 중국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OTT 6년 만에 한국 영화 서비스 시작을 했다. 한알년 이후에 처음으로 강변호텔 일수상 있는 홍상수 감독 작품 뭐 이런 부분 선별적으로 했는데 대규모 이런 상업 영화나 뭐 이런 쪽까지 들어가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은 물고 터졌다는 의미에서 일부 OTT 모멘텀 됐는데 중국은 항상 있고 이제부터 완전히 풀린다라고 보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자, 오늘 시장 정리. 경기 방어업종 일부. 그리고 월드컵 테마. 레몽레인 같은 있죠. 개별적인 재벌집 막내들 모멘텀.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전멸. 특히 그쵸. 반도체, 2차 전지. 지수 빠지면서 같이 쉬어가는 모습이고 지수 방향성과 길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하락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지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은요 테마 개별 모멘텀 제외하고는 재미가 없는 장이고 환율 더 올라가면서 낙폭을 좀 더 확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장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관망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방향성 돌리는 거 확인하고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하는 종목 뭐를 본다? 지지를 본다. 추세선 코스피 코스닥 지지받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것들 분봉상 또 추세선 돌파하는지 여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추세선만 돌파해도 장기 평선 돌파, 또 기존 고점 돌파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기존 고점 돌파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역배일 때는 장기 평선 먼저 돌파하고 기존 고점 돌파 이런 부분 원칙으로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유도리 있게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럴 수는 있죠.
그 원칙이 장기 평선과 기존 고점 돌파가 일봉, 분봉, 내가 어떤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어기지 않기 때문에 원칙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쭉 체크 길게 말씀을 드려보았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내용들 중심으로 또 빠르게 점검을 해드리죠. 버킷 스튜디오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체육 실행할까요? 이쪽이요. 중국에서 한알령 이후에 처음으로 방영하는 부분과 그리고 레몬레인, 자월시 막내 아들 효과,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세제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나타나가지고 세제 개편안 뭐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나와가지고요. 세액 지원, 세제 지원 추진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와서 오늘 올라오는 거고 모멘텀 플레이이기 때문에 챙길 수 있는 건 전 챙겨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핏도 그죠? 장기 평생 역배열 윗골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저 같으면 분할을 팔 것 같아요. 저라면 최소한 오늘 30에서 50%는 챙길 것 같습니다. 유비벨럭스는 완전히 개별주죠. 스마트 카드 하는 쪽. 스마트 카드는 우리가 신용카드 이런 것들 보면 금색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붙어 있죠. 아이스 칩 많은 쪽. 이제는 라이마이 통해 가지고 실내 인도어 내비게이션 이런 쪽도 있었는데 스마트 카드 그죠? 팅크웨어, 아이나비 등 종속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왜 지도 매핑 뭐 이런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인도어, GPS 뭐 이런 쪽 하는 쪽이죠. 인도어 내비게이션, 실내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 카드, 스마트 모바일 사업, 블랙박스 지도 플랫폼 같은 매핑, 디지털 매핑 관련 사업 하고 있는 쪽이고 그냥 꾸준히 이제 관련 사업 진행을 하면서 돈 잘 버는 회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치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개별주 컨셉으로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꾸준히 올라왔었고 최근에 조정이 나왔고 크게 보면 횡보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죠? 대략 크게 보면 대략 한 16,000원대 후반 13,000원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개별주 성향 뭐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없는 개별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박스권으로 치고받고 하는 거 지켜볼 것 같아요. 길게 보고. 단기로 트레이딩에 적합한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계시면 그냥 갖고 있다가 16,000원 넘어가면 저 같으면 조금씩 판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유비벨록스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강점 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트렌드를 타고 있다든지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히 실적 뽑아내고 있고 매출 늘어나고 매출 순위가 올라오고 실적 뽑아오는 거 이에 따라서 꾸준히 관련된 사업 이런 부분 발표 나가고 있고요. 부채 비율 100% 언더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에 이렇게 길게 녹이는 거 실적 좋으니까 언젠가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박스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N소프트 눌리는 걸까요? 팔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더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꺾일 거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흐름 자체는 기존의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돌파 그죠? 38만원 선 돌파 이후에 이걸 또 이제 저점으로 잡고 추가적으로 떠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팔겠다는 욕심만 버리더라도 흐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셨으면 추세 흔들리는 모습 나오면서 장기 평선 기존의 저점 제가 장기 평선 기존의 고점 돌파를 보지만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기존 저점 44만원 깨지면 할 것 같아요.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면 아니다 나는 이제는
오랜 기간 워낙 좋은 회사 많이 빠졌고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시장 분위기 좋다. 리니지 역시 저력 있구나 하시는 분들은 44만 원이 아니라 종가 기준 추세선 지금 현 시점 42만 7천 원대 위치해 있죠. 이 부분 계속 높여가면서 종가 기준 깨지는지 하고 확인하면서 따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은 저는 지켜볼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44만 원에 팔든지 42만 7천 원 계속 올라가면서 대응을 하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드컵 단기 테마로 하이트질로 접근은 가능하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맥주 올라오고 이 변동성에 따라서 하이트질로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죠? 똑같이 왔다 갔다 하죠. 테마로서 저 같으면 하이트질로는 접근 안 할 것 같아요. 테마로. 왜? 올 땐 조금 올라가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같이 흔들릴 거기 때문에. 근데 꼭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현 시점 추세선 위치하고 있는 26,500원 종가 기준 깨지면 판다. 그러면 27,050원이기 때문에 26,500원 손절 생각을 하게 되면 대략 2에서 3% 정도죠. 그죠? 종가 기준. 현 시점에서 한 2, 3% 정도 빠지면 생각 판다 하는 짧은 손절가 잡고 접근하시는 형태로 저라면 접근할 것 같습니다. 사실 테마로 접근할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꼭 사시려는 분들이라면 손절가 짧게 잡고 접근한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S-오일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투자 관련된 모멘텀 있는 거고 유가는 지금 현재 80불 초반까지 다시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치고 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S-오일이 배당 받으려고 길게 끌고 가시려는 분들은 S-오일보다는 S-오일 우선주를 보시고요. 오히려 배당을 더 주는데 가격은 훨씬 더 싸니까. S-오일이 지금 86,000원이면 S-오일 우선주는 58,500원이죠. 배당은 더 줘요. 당연히 시가 배당률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면 저럼 살 것 같지는 않고요. 트레이딩은. CJ ENM은 앞에서 체크해드렸다시피 OTT 관련 세제 중국에서 6년 만에 한국 영화 뭐 이런 상영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 효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팔아갈 것 같아요. CJ ENM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고 트렌드를 탄 종목은 아닙니다. 참 재미없는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 그렇죠? 오랜 기간 주봉이에요. 참고로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좀 팔아가는 형태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이 피드백까지 쭉 관련된 문의 주셨던 내용들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았네요. 오늘 시장 참 재미없고 힘든 장 지속이 되고 있는데 환율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 점검을 하시면서 오후장 오늘도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좀 관망하면서 지난주부터는 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현 시점은 쉬어가는 구간으로서 시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도 기운 내시면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글로 피드백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